이렇게 연속적인 건물이 이제 하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그 낮에 그 아침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좀 약간 그 뽀사시하게 나오고 약간 그 점심 때쯤 가면 얘가 그 메탈처럼 이렇게 그 느낌이 완전히 바뀌어요. 또 오후 때 되면 그게 이제 썰리단 어떤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다가오고, 그리고 이제 저녁이 되면은 이제 조각구처럼 약간 패브릭 같은 느낌이 나죠. 이렇게 이제 얼굴을 계속 바꿔가면서 하는 그런 이제 순서의 어떤 갤러리를 만들게 되는데, 3개월 안에 했죠. 당연히 하고, 저희는 이 시스템을 팔았어요. 그러니까 이 모듈을 사용할 때마다 이제 비용을 지불하는 거예요. 이제 안에서 본 모습이고요. 밤에 이제 보면 이렇게 패브릭처럼 이렇게 되는데, 이제 건축 삼성도 되게 좋아했겠죠. 빨리 끝내고 비용도 생각보다 덜 들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이제 건설계의 소문이 퍼졌어요. 건설계. 하루에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 한 4,666 스퀘어미터, 한 1,000몇백 평 되는 건데, 이거를 60일 안에 끝내줄 수 있겠냐. 그리고 회장님이 와서 테이프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60일? 이건 좀 아니지 않나. 그러고 생각하다 결국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 프레드 스미스. 60일 안에 끝내주면은 나한테 돈을 더 내라. 이제 그렇게 딜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너무 급하니까 해주기만 하면, 뭐 원하는 대로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충분한 비용을 컨트랙을 통해서 더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 엑스트라 차지에 대한 게 딜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죽음을 향해 달리는 거죠. 이건 일단 시스템을 되게 간단하게 짜였어야 됐기 때문에, 일단 그 1800도, 이게 길이가 80m 정도 됐고요. 이게 높이가 16m. 그래서 일단은 그냥 박스 쉐입으로 해서 골조를 굉장히 심플하게 만든 다음에, 이것도 이제 하우징 갤러리였는데, 이제 그 루프를 이용해서 비가 오면은 걔들을 전부 다 이제 모아서 다시 용수로 이제 다시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친환경적인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하고, 이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부품은 이제 얘였는데, 내가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배수 시스템이에요. 지붕에 있는 물을 쭉 다 이렇게 아래쪽으로 옮기게 하는 배수 시스템인데, 이거를 이제 부품을 해가지고 조립을 해가지고 일종의 커튼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디자인 하기 위한 시간이 한 3일 정도밖에 없으니까 전 직원이 달라붙어가지고, 계속 이제 3일 동안 집에 못 가고 완전히 풀로 붙어가지고 모컵을 이제 만들어내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디테일이고, 그래서 이제 이 어떤 전체적인, 그러니까 먼저 생산한 부품들을 먼저 디자인해서 그 공장으로 보내고, 현장에서는 미리 짜준 골조에서 이제 철로로 바뀌기 시작하고, 이게 동시에 일어나니까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일단 공장에서 다 생산된 걸 이제 검사하러 가서 이제 찍은 건데, 가면 이제 가까이 가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잘못 건드리면 다 쓰러지니까 절대 가까이 가지 말고 좀 멀리서 보세요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이걸 소중히 여기는구나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현장에서는 이제 던지더라고요. 이제 현장으로 갖고 와서 이제 간단하게 조립을 이제 긴 그 매드를 만들어 놓고 조립을 하는 거예요. 이 안에는 이제 한 18톤 정도를 견뎌야 되는 그 장력이 걸리는 그 와이어를 집어넣게 돼 있어요. 왜냐면 이제 태풍 같은 거 불어도 끄떡 없애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미줄처럼 이제 그냥 이틀 동안에 짜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짠 거를 다다다다다 붙여가지고, 이제 하부의 디테일이고, 이제 여기 이제 이건 다 스테인레스로 만들어지고, 비가 오면 물이 다 모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건 서피스가 되고, 그래서 이거를 2달 안에 결국 끝냈어요. 그때 이제 갈수록 더 한계 오는데, 이제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요, 정신적으로. KCC 건설에서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좀 해달라고.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건축 설계를 하면서 이상하게 건설업계에서, 건설업 중에서도 그 모델하우스 분야에서 상당히 좀 친화적인 존재를 자리 잡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한 달 반은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동탄에 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 잡는 일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튼 뭐 방식은 또 이렇게 해서 찍어내는 것밖에 없고 몇 개 피스가 얼마나 필요한지 이런 걸 빨리 계산해가지고 그걸 일단 마커를 뜨는 거죠. 이건 플라스틱 커튼을 만들어서 집에 단면을 이제 보여주고 거기에 이제 약간 살짝 비추는 그 폴리카보네이트 커튼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람들한테 이렇게 좀 더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거였는데 이런 것도 이제 그만하기로 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도 뭐 최근에 한 달 얘기하는 뭐가 있었는데 그건 안 하기로 했어요. 어쨌든 그 발주처, 소위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는 시간을 맞춰주고 비용을 제작해주니까 너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그게 좋은 건축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가? 이제 스스로는 물론 이게 지금 영구적인 건물에 해당되는 게 아니라 다 약간 임시 구조물에 많이 해당되는 부분이었지만 좀 다른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스토리 제너레이터라고 썼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거를 이제 관심을 갖게 될 때 건물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선언적인 입장이 있어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딱 보면 알죠. 학교, 체육관, 관공서 항상 이 대칭해야 돼요. 아주 놀라운. 그리고 이제 병원, 어느 정도 굉장히 선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이걸 우리는 이제 타이폴로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유형이라고 그러죠. 이 건물의 유형이 굉장히 확고한 게 옛날에는 저는 좋았어요. 옛날에 좋았고 그래서 초반에 또 어떤 작업을 하게 되냐면 이제 작은 집이 하나 의뢰가 들어와요. 집은 집다워야 되지. 보시다시피 집하는 애들이 그릴 수 있는 집이죠. 그래서 이 굉장히 강력한 타이폴로지를 그냥 중심으로 집은 집다워야 되니까 그냥 그대로 짓자라고 해서 집을 정말 그렇게 지었어요. 근데 건축주는 막 좋아요. 그럼 되게 또 싸게 지었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마을 사람들은 이거를 창고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는 이 사람들이 항상 여기서만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집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동네 이 주인이 저 뭐 하얀 이렇게 박공지붕에 있는 집에 살아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거기 뭐 창고에 산다는 말씀인가요? 이제 이 집주인이 이제 좌절하기 시작해요. 창고에 사는 사람이 됐어요. 근데 사실은 뭐 이쪽은 다 열려 있고 이거는 원래 있었던 물 담수용 뭐 이렇게 모으는 건데 그 옆에다 붙여가지고 문 열고 이제 물 모아지면은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있었던 것들이 문 열고 이렇게 막 여기 수영도 하고 들어가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나름 막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했는데 이 마을 사람들은 창고다 이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나는 그 강력한 굉장히 집다운 집을 한다고 했으나 사람들은 그걸 창고로 봤다. 이건 왜냐면 창고의 타이폴로지도 집과 별반 다를 바 없죠. 어떻게 보면 어떤 그 전체적인 피규어에서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게 갖고 온 건 뭐냐면 이제 모호성이라는 거였죠. 그러니까 나는 굉장히 명확하고 있지만 사실은 굉장히 모호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소재적인 측면이나 형태적인 측면이다. 그래서 이런 그런 모호성을 가지고 사람들은 이제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하고 싶은 대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얘기할 수 없는 것보다 서로가 뭔가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단계에 있는 게 좀 더 다른 개념의 접근일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연희동 갤러리라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그 연희동 갤러리는 그 미술로 보는 게 아니라 미술을 그냥 상품으로 보는 갤러리였고 뭐 그게 좋다 나쁘다의 가치 평가를 떠나서 그래서 상품처럼 유통 구조를 만들기 위한 갤러리였어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 갤러리는 마찬가지로 갤러리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갤러리가 상품처럼 보였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프로덕트 중에서 그 당시 제일 잘 나가던 품인데 지금 구리구리하지만 이게 막 표면이 그냥 하얀데 막 이런 거 아시죠? 막 글자 막 나오는 거 완전 뭐 충격이죠. 이렇게 하겠다. 내가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해서 이걸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그러면 이제 손의 그립감이 좋아야 되니까 이제 라운드라든지 코너가 라운드 처리돼 있고 뭐 이런 서피스가 사실 이 안에 창이 있지만 창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는데 건물이 규모가 작기 때문에 벽 양을 많이 확보를 해야 돼요. 그래서 결국 채광이나 이런 걸 위한 건 코너를 따가지고 만들고 나머지는 크게 전시 벽면을 활용할 수 있게끔 코너를 따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모형인데 이런 식으로 되고 되게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코너를 전부 다 라운드 처리해서 좀 제품처럼 만들고 이제 반딧불처럼 이렇게 불도 이렇게 저녁에들 들어오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이제 핸드폰처럼 만들었으니까 좋다. 건축주도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정말 이게 제품처럼 보인다. 이쪽 입구에 모든 요소가 컷된 상태로 되는 거고, 이건 이제 FRP라는 소재로 만든 건데, 이런 프로파일을 유리로 만들긴 너무 비싸가지고 그 당시 이제 FRP를 다시 어떤 창문의 대용으로 이제 쓰게 돼요. 안에서 보면 이제 빛을 좀 이렇게 산란시켜가지고 이런 효과도 있고, 1층이고 이제 지하 1층하고 2층하고 해서 이제 3개층을 갤러리로 쓰는 거고요. 이게 2층이에요. 그래서 건축주도 되게 만족했는데, 문제는 이거를 기사가 났는데 사람들은 핸드폰으로 보지 않았어요. 저 냉장고는 도대체 뭐냐, 이렇게 나온 거죠. 이제 막 충격이 휩싸인 거예요. 아니 핸드폰처럼 해준다더니 사람들은 저걸 냉장고라고 그런다. 그러게요. 근데 저는 대신 재밌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연희동에 냉장고 건물이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실 이제 냉장고를 재현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그 자체는 그 사람한테는 이제 충격이었어요. 두 번째 챕터 가면은 사람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기 좋아해요. 거기 냉장고 건물 있잖아. 그 옆에서 나름 규모는 작지만 이제 랜드마크로서 사람들의 도시 속에서 뭔가 얘기하는 어떤 소재거리가 된다는 게 이제 좋아하는데, 건축주는 이제 별로 안 좋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챕터하고 다르게 건축주는 좀 불만이에요. 자, 이 건물이 우스꽝스럽게 됐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연희동 갤러리를 보고 폴 스미스가 이제 작업을 의뢰했는데, 이제 폴 스미스 이제 플래그십 스토어를 해봐라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폴 스미스라는 패션 브랜드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할래 해서 어떻게 할까 여러 가지 생각하다가 폴 스미스라는 브랜드를 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그 옷은 하여간 굉장히 입는 사람이 보통 이제 남자 정장 그러면 이제 정장을 입으면 넌 신사가 돼야 돼. 뭔가 이렇게 코드가 정해져 있죠. 그것도 마치 선언적인 때가 있어요. 패션에서도. 그리고 나는 좀 멋지지 않니라는 걸 선언적으로 보여주죠. 근데 이제 폴 스미스의 그 정장 개념들은 셔츠나 이런 것들 보면은 그냥 그날 기분에 따라 자기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난 오늘 좀 날라리처럼 보이고 싶어. 그러면 약간 이 소매나 이런 데를 거두면은 이 안에 다 뭔가 야시시한 그림들이 프린팅이 돼 있어요. 글자, 문구라든지. 이제 플레이보이가 될 수 있고 제대로 모든 걸 다 딱 갖추면은 굉장히 딱 떨어지는 수트로서 입는 사람이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같은 옷을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너희 브랜드의 느낌은 내가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 건물도 보는 사람들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게끔 가는 모호성을 중심으로 가자. 이제 이게 처음으로 이제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어프로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갈까를 이제 막 고민하면서 이제 그 사람이 유난히 토끼를 좋아해가지고 어떤 박스가 있는데 토끼가 얘네 갇혀 있는데 얘가 완전히 나가고 싶어서 난리 버거지를 부리다가 그 건물이 이렇게 될 수도 있어. 이제 이런 식의 약간 장난스러운 어프로치를 했었어요. 그럼 걔가 다르게 난리를 칠 수도 있지 않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하면서 이제 어쨌든 건물 자체는 모호하게 가자. 모호하게 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일단 움직일 때는 최대의 용적을 일단 찾아가지고 가자. 그래서 이제 건축은 사실은 어떤 형태가 정해진 데 있어서 법도 되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넘어오지 말고 어디를 그거 하면 안 되고 여기는 어떻게 깎아야 되고가 법적으로 다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법을 다 적용을 하는 개념들을 보여준 거고, 근데 그걸 이제 한계로 하지 말고 그거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자라는 이제 개념이었고요. 그리고 그걸 오히려 역으로 법의 약점을 이용하면 좀 더 많은 걸 얻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다이어그램인데, 어쨌든 이제 건물이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이어그램은 이제 이런 개념으로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모든 이 건물에 이제 직선이 없는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공면으로 처리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건물처럼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하나는 그 모든 법적인 선들을
이 곡면을 분림을 해가지고 다 그거를 피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신에 건물이 살짝 더 커질 수 있는 한계치를 막 노린 거죠. 그래서 이게 150% 용적률인데 149.98%까지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의 뭐 공무원들이 이런 기네스까지다. 그런 짓 좀 제발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고 위험하거든요. 왜냐면 그 1%라도 넘으면은 그 허가를 안 내줘요, 준공 허가를. 그러면 어딘가 건물을 까내야 되는데 그건 안 되는 거죠. 모형이고. 이게 면이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기 위한 방법이었어요. 이걸 어떻게, 콘크리트를 어떻게 만들래? 그래서 이제 스티로폼을 이용해가지고 이 곡면을 재현한 다음에 거기다 콘크리트를 타설한 어떤 방법에 대한 거였고요. 그래서 이제 각각의 스티로폼을 이용해서 이걸 다 공장에서 제작해와가지고 그걸로 거푸집을 짜가지고 그 곡면 사이에 콘크리트를 부으면은 이제 얘가 이제 곡면이 되는 어떤 그런 개념들을 이제 적용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거 모커 이제 스티로폼을 가지고 과연 게 가능한지 이제 테스트를 해보는 과정이고요. 그랬더니 이제 박 반장님이라고 목수 반장님 이제 대표가 있는데 이분이에요. 이분은 말도 안 된다. 기계를 써서 하는 건 용납할 수 없다. 자기가 훨씬 더 정확한 곡면을 만들 테니까 그걸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현장에서 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보자고 해서 이제 박 반장님이 그걸 이제 자기가 직접 만드시는 거예요. 이제 더 멋진 곡면을 내가 목수로서는 제안해낸다라고 하시고 반면에 이제 그 스티로폼으로 그 거푸집을 하는 거를 2개를 놓고 테스트를 하기로 한 거죠. 결과는 뭐 참담했어요. 이게 이제 스티로폼으로 만든 거, 이게 이제 목수 반장님이 만드는데 보시다시피 뭐 이제 판을 막 이렇게 엮어서 하려다 보니까 이거 뜩뜩뜩뜩뜩 막 이렇게 가는 거를 밤에 막 몰래 막 이걸 이제 그 보완을 하려고 막 패치워크를 하다가 이제 짜증나서 집어던지는 그 뒤로 나타나지 않으셨고, 우리 뭐 이 퀄리티에 상당히 만족해서 이 방식으로 이제 가기로 하고 이제 몰드를 이제 만들기 시작합니다. 거푸집은 NC라는 걸로 이제 해서 가공을 하는 거고요. 공장에서 이제 1m, 1m, 1m짜리 이제 가공을 해서 이제 현장에 갖고 와서 항상 경제적인 건 건축주들이 좋아하니까 여기 이제 뭔가 이 코팅을 해야지만 이 콘크리트를 부었을 때 이 견뎌내기도 하기도 하고 나중에 떼어낼 때 잘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뭘로 할까 하다가 이제 이삿짐 센터에서 쓰는 그 테이프로 하기로 해요. 이거를 패킹 테이프로 쭉 해가지고 이제 이걸 다 설치를 하고 나중에 떼어내면 이제 이런 곡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위에다가 이제 그 코팅을 해가지고 건물을 이제 신생으로 만들고 모든 부분이 다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따로 뭐가 덧붙는 게 아니라 그냥 콘크리트 타설할 때 모든 거를 다 같이 집어넣어서 이제 타설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준공이 된 거고 이거 자동차 들어가는 데고요. 이쁘고. 그래서 이제 됐더니 사람들이 이제 이걸 과연 뭐라고 부를까? 라고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이빨이라고 부를까? 뭐라고 부르지? 나를 이제 그걸 기대하고 어떤 식으로 사람들이 이제 반응하나 봤더니 이제 내부는 이제 이렇게 쑥 들어왔다가 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런 게 원래 선이 여기 이렇게 그 건축선 같은 게 딱 걸리는 지점이 여기면은 거기를 이제 이렇게 R을 적어서 이제 피해가는 거예요. 이제 살짝 대신에 건물이 이게 직선이었으면은 이렇게 돼야지만 좀 안으로 들어와야지만 그 선에 걸리겠죠. 근데 얘를 더 넓히고 R을 딱 만들어서 그거를 딱 소위 이제 남이 딴다고 그러는데 싹 거기를 이제 스치듯이 따는 거예요. 스릴이 있어요. 그게 이제 계단실 같은 데고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올라가서 이제 위에 그는 여기 이제 폴 스미스의 집무실이 이제 위에 나와요. 이건 원래 생길 수 없는 공간인데 그걸 전부 다 이제 적용해서 엑스트라를 더 얻은 스페이스예요. 사람이 키가 192cm 정도 돼가지고요. 이 가운데로만 다녀야 돼요. 이렇게 되고 이제 기사가 나왔는데 어쩌고저쩌고 보니까 마시멜로 같기도 하고 풍선껌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풍선껌. 근데 어찌됐든
뭐 이건 뭐 기자가 쓴 거지만 어쨌든 뭐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냥 얘기하면 돼요. 똥같이 생긴 거 있지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보는 똥의 모양이 그렇다면, 그러니까 자기의 굉장히 경험적인 베이스에서 이제 판단을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어찌됐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제 그 비유가 이제 먹는 대로 옮겨오기 시작했구나. 그 마시멜로나 풍선껌이나 어쨌든 뭐 그런 거로 왔네라고 하다가 이제 현대미술관에서 이제 그 미니 전시를 이제 건축가한테 의뢰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그 큐브릭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현대미술관을 대표하는 작은 마이크로 뮤지엄을 만드는 거였어요. 그래서 그게 근데 이제 처음에 시작은 그때 뭐 모두 필요하고 되게 필요한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게 좀 주변에 어떤 스트리트 벤치도 디자인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역시 좀 비용이 충분치 않고 기간도 좀 짧아서 제가 하나의 어떤 3차원적인 그 모듈을 만들기를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처음에 이제 약간 의자로서 약간 스트리트 벤치가 될 수 있는 모듈을 하나 만들자. 1m, 1m짜리에서 이제 컷 아웃한 피스로. 그래서 이걸 한번 시험을 한번 만들어 보고 앉아봤는데 영 불편해요. 표정이 썩을 수 있죠. 짜증이 났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그걸 막 튜닝을 해가지고 뭐 깎고 고치고 해가지고 이제 요게 이제 최종 하나의 어떤 스트리트 벤치로 좀 편하게 앉을 수 있는 그게 됐는데, 사실은 이제 이거 만들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을 해요. 보통 그 한 개를 중심으로 하나만 만들겠다고 하면 안 되고, 뭐 할 때 다 사실 어느 정도 예상되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복합적으로 하게 되는데, 사실 이때 이제 복합적인 생각은 뭐였냐면은, 이게 보시다시피 이제 같은 건데 이걸 이제 육면체를 커팅하는 방식을 좀 다르게 하고 앉을 수 있는 피스와 아닌 부분들을 하면서 얘네들을 이 육면체니까 6개의 방향으로 놓으면은 어쨌든 다 다른 형태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의 동일한 거지만. 그래서 이게 공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복합적인 생각이라고 했던 게 이제 하고 싶었던 게 뭐였냐면은, 결국 이제 재질을 쌓아서 그 3차원적인 창을 만들고 싶었어요. 창의 집합체를. 왜냐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건축, 근대 이후로 가면서 그 옛날 이제 고딕 중세 건축이나 이런 게 가졌던 건 창이 굉장히 그 벽이 두꺼우니까 깊이를 가져서 그 안에 그 공간감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빛이 떨어지고 한 그런 류의 어떤 감성들이 사실 뭐 보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이런 구조를 다 따로 만들고 해서 이 벽이 단순히 바람을 막기 위한 이제 그런 거를 들어서 창의 깊이가 되게 얇아졌어요. 근데 이거는 저희 그 김순 선생님이죠? 김순 선생님이 나름대로 깊이를 만들려고 이런 식의 어떤 노력을 하게 되지만, 물리적으로 중세 시대 때나 로마 시대 뭐 1m나 되는 막 그런 벽은 재현하기는 어렵던 낭비니까. 근데 제가 그걸 한번 다시 만들고 싶었어요. 그걸 통해서 보는 그 공간의 깊이라는 거는 굉장히 다를 거다. 그래서 자연이나 밖을 보는 다른 방법을 한번 이걸 통해서 재현하고 싶었었고, 나름 굉장히 심각한 생각을 하면서 했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쌓는 방법에 대한 거, 같은 걸 가지고 방향만 돌려서 하면 굉장히 다양하게 쌓을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4m, 4m, 4m짜리를 만들겠다. 이 안에 이제 사람이 들어가서 밖을 이제 보면은 이제 하늘이나 이런 거 좀 다른 정세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현대미술관이고요. 여기가 지금 그 과천 대공원이죠. 그 대공원 앞에다가 이 메인을 놓고, 그 아까 한 조각 한 조각짜리 스트리트 벤치들을 이런 식으로 다 놔가지고 여기서의 그 흩어진 빵 조각 같은 그런 시나리오로 여기 얘가 이제 얘의 빵 조각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하나의 작은 마이크로 갤러리, 이런 개념으로 전개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 그냥 빨리빨리 넘기면 만드는 과정이에요. 막 트럭으로 갖고 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막 크레인으로 올리고 해가지고 그래서 바닥에서 불이 들어오고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다 완성이 된 건데, 이제 이 바닥에서 이제 그 인포메이션들 쭉 이제 전시 인포메이션이나 아니면 그 컬러 컨셉들을 이제 프로그램에 의해서 계속 바꾸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그 사진도 찍고 이제 밥도 보고 이제 그러는 개념의 어떤 설치물인데,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가졌던 거는 이 하늘도 있지만 이 하늘도 있다였었고, 요런 하늘도 있고, 그러니까 쪼개져서 보이는 그거가 좀 더 다른 식의 감성을 줄 수 있다고 많이 생각을 했었어요. 안에 들어오면 이제
같은 것 같지만 왠지 좀 다르게 볼 수 있는 굉장히 깊이 있는 창의 집합체 이제 이게 제 생각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런 씬들을 되게 좋아했었고요. 나무도 확 보이는 것도 이렇게 살짝 보인다든지 그런 쪼개진 것들을 인해서 좀 더 고마워할 줄 아는 거죠. 그래서 야 이쁘다 하늘이라는 것도 흐드러지게 많은 게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밤이 되면은 이제 불빛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이제 또 이런 모습이 되기도 하고 또 다른 모습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는 나름대로 이제 재밌게 잘 된 것 같아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또 나오는데 이게 뭐로 나오냐면은 CG 조각이니까 쓰다만 지우고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사실 제가 무슨 생각을 가졌는지 사람들한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를 뭐 메가폰을 잡고 이 건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뭐 중세시대의 창의 깊이를 재고 이런 거 떠들 거 아니잖아요. 이게 순간적으로 보고 야 저게 뭐냐? 그러고 뭐 하니까 굉장히 어떤 창의적인 아이는 뭐 젖소 같아요. 뭐 이런 애도 봤어요. 제가 그래서 너 참 특이한 놈이다. 근데 어쨌든 이게 거기 모여서 석 달 동안 전시가 되면서 많은 순환을 겪게 돼요. 왜냐면 이게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난 그걸 몰랐는데 중고등학생들이 이렇게 미술관 많이 하나 봤더니 때로 몰려다니면서 그 대공원을 가서 놀고 아마 그러나 봐요. 근데 이 혈명성은 얘들이 이제 저거 보면 멀리서 보고 야 저거 뭐야? 그러고 막 달려와서 나는 관심이 있구나 봤더니 정말 100m를 달려와서는 하이킥을 날리는 거죠. 발로 차고 매달리고 뭐 주먹으로 쳐보고 막 북소리처럼 퉁퉁퉁퉁 소리 나니까 떼거지를 모르지 여기다가 막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그래서 막상 그 초등학생들은 막 애들이 막 모여서 막 그러니까 무서워서 막 가고 막 입으로 담배 연기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결국은 이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지금 안전한 곳에 있어요. 이게 안전한 곳에 있는데 지금은 그 새들이 이런 데다 둥지를 틀었어요. 그래서 나름 또 거미줄도 있고 뭐 그런 상황이 됐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미 하여튼 뭐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약간 뭔가 이렇게 그 선언적인 것보다 그냥 사람들이 저게 뭐지? 하는 데서 오는 굉장히 다양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듣게 되면은 이게 또 하나의 약간 모든 건물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이야기거리가 너무 없다는 것도 슬픈 거죠.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뭐 바위가 2개 있네 뭐 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얘는 뭐지? 뭐 이제 그러면서 또 보는 사람들도 있고 하여튼 이거는 이제 그 갤러리아 포레라고 거기에 했던 건데 이건 이제 인테리어만 했어요. 저층부하고 저층부 외관하는데 하여튼 서울숲 앞에 있는 거를 이제 가지고 이제 그 대리석을 다 커팅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이제 좀 밖에 날씨에 따라서 이제 숨 쉬는 벽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날씨가 밖에 좀 노을질 때는 같이 안에서 따라서 변하고 뭐 사라지기도 했다가 이제 나오고 이제 그런 식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볼 때마다 저게 변하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는 사람들은 미리 밖으로 나가게 되는 날씨에 대해서 미리 그걸 간접적으로 받는 거죠. 어쨌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봤어요. 야, 우리가 그동안 얻은 게 뭐냐? 돈은 좀 그래서 초반에 이제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가 그럼 이룬 게 뭘까를 좀 생각을 해봤더니 이제 뭐 맨날 코피 흘리는 직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면 오늘도 집에 갈 수 없구나 그러고 이제 좌절하는 친구들도 나오고 살짝 이상해지는 친구들도 좀 나오고 이 친구는 그 당시에 신입사원이었는데 사람들이 다 실장급 이상인 줄 알고 조로라고 그러나 빨리 듣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 좋은데 우리가 이 일을 즐겁게 계속하려면 일단 이건 아니지 않아? 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우리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생각하게 된 거는 이제 심리적으로 지속 가능하냐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어떤 건물에 들어왔을 때 심리적으로 지속 가능하냐라는 이제 그런 데 관심을 갖게 됩니다.
사무실을 옮기기로 해요. 왜냐면 일반적인 어떤 사무실 평천장에 뭐 이렇게 있는 데서 계속 그냥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거의 뭐 아시겠지만 10시간, 12시간 넘는 노동 강도를 보이고 있는 설계사무소의 직원들이 일반적인 사무실 환경에서 적응하는 건 굉장히 무리였어요. 그래서 이제 몇 시에 시작했지? 한 10분, 15분 정도 시작했어요. 10분, 15분. 뭐지? 사무실을 좀 다른 일반 사무실과는 다른 공간으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창고였어요. 창고. 그 창고 공간을 그거 해가지고 글로 우리가 이사를 가자. 그래서 이제 폐허가 된 창고를 분당에서 찾게 돼요. 아파트 사이에 있는 건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사무실로 바꿨어요. 사무실을 바꾸면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이 외부 공간 데크. 숨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가 좀 더 이렇게 그거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오천장도 되게 높아요. 이 아파트 단지 가운데 건물 사이에 껴있어요. 그래서 밖에서는 이런 게 있는 줄 몰라요, 사람들이. 그래서 어쨌든 여기로 이제 이사를 와서 다시 우리가 좀 더 좀 이렇게 새로운 일을 좀 잘해봐야 되겠다고 이제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그때 느꼈던 게 뭐냐면 공간이 이제 사람한테 주는 영향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돼요. 왜냐면 직원들이 되게 약간 무뚝뚝하고 좀 약간 좀 항상 이렇게 표정이 어둡고 그랬었는데 이건 이제 저희 이제 바도 만들고 막 여기서 맨날 술만 마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옮겨오니까 이거 옮기고 나서 제일 처음 방문하신 분이 박성태 이제 그 국장님께서 처음 방문하셨었어요. 근데 어쨌든 와서 이제 여기 보이는 천장에 매달려 있는 거는 이제 일종의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카센터에서 쓰는 거죠. 그런 걸로 해가지고 이제 자유롭게 책상 레이아웃도 바뀔 수 있는 그런 걸 했더니 어쨌든 옮겨오고 나서 조금 지나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이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와인이나 뭐랑 가지고 해서 맨날 파티도 하고 밖에 나가서 졸기도 하고 놀기도 하고 막 이제 의자가 삥삥 도는 의자인데 사색도 하고 문제는 일을 안 한다는 얘기. 그럼 이제 밖에서 기타로 막 연주도 하고 그 음악 들으면서 괴로워하고 예전에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젊어졌다는 거예요. 이 우리 실장급 이상의 걸 가졌던 이 친구가 다시 젊음을 되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좀 다른 접근이 필요한데 외부와 굉장히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넓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걸 우리가 이제 생물학적으로도 세포들은 다 이런 식으로 그 표면적을 넓히려고 그래요. 그래야지 이제 양분을 많이 취할 수 있고 또 몸에 있는 노폐물도 빨리빨리 밖으로 내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표면을 넓히기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한다. 그리고 이제 그거 우리가 인간이 만든 것 중에서 이제 그 방열기라고 하죠. 이것도 주름이라든지 표면적을 많이 넓혀야지 방을 더 따뜻하게 데필 수 있는 이런 거라든지. 근데 우리가 막상 이제 오피스 빌딩을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데 건축주들이 원하는 오피스는 이런 거예요. 일정한 공간 안에 사람들 가장 많이 집어넣을 수 있는 방법. 이걸 이제 가장 원하고 있지만 이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 왜냐면은 심리적으로 사람들이 거기서 더 편하게 있을 수 있어야지 더 오래 일시킬 수 있습니다, 사장님. 아 진짜요? 이렇게 되는 거죠. 건물은 이렇게도 지을 수 있고 똑같은 면적을 이제 이렇게도 지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좀 나눠서 표면적을 많이 넓히고 그다음에 이제 깎아낸 부분들을 이제 다시 위에 올려서 전체적인 볼륨은 똑같이 공간을 똑같이 유지해 나가되 표면적을 최대한 넓히는 라디에이터 그릴 같은 거예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정원이나 그 코트야드 같은 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측면으로는 이제 식재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버티컬 가든 같은 걸 구성을 하는데 왜냐하면 이웃들을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양쪽에 대사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전체 건물이 다 숲에 둘러싸이고 그 안에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많은 벤틸레이션을 환기를 얻을 수 있고 사람들이 항상
이렇게 그 건물 내에서도 코트야드를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드는 프로젝트를 하게 돼요. 이게 이제 SK 한국나눔재단 사옥인데, 그래서 이 안쪽에 이제 대사관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담쟁이들이 전전전전 가면서 이제 이 건물을 다 덮는 시나리오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얘들은 또 뭐냐면은 이제 비가 오면은 그때 이제 다 옛날에 이제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물을 빼는 얘네들이 전부 다 또한 물을 빼는 일종의 그 배수로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한남도 동구 이촌동 쪽에 있는 건데, 아직은 지금 지어진 지 얼마 안 돼서 담쟁이가 요 아래만 지금 조금 있어요. 그래서 정원이 뭐 위, 여기, 뭐 여기, 그래서 곳곳에 이제 정원을 다 넣어줌으로 해서 여기 사무실에 있는 직원들이 항상 거기에 이제 액세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직원들이 이제 여기서 밥도 먹고, 도시락 싸와서 밥도 먹고, 뭐 차도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회의실도 좀 일반적인 회의실하고 다르게 이런 식으로 꾸몄어요. 회의실이고, 회의하다가 답답하면은 회의실이고, 이제 밖에 나가면 여기서 바람 쐬면서 밖에서 얘기하면서 회의를 좀 더 캐주얼하게 가져가고, 뭐 그런 식이죠. 그래서 이게 표면적을 넓혀서 사람들을 하고 어쨌든 좀 더 하루 8시간이 굉장히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최신식 건물에서 공기를 굉장히 품질 좋은 공기를 하루 종일 돌려준다고 하더라도 밖에 나갔다 오는 것만 못하다고 항상 생각을 했어요. 이제 뭐 이렇게 위치가 있는데, 그래서 어찌됐든 제가 이메일을 하나 받게 되는데, 여기 이제 직원이 사실 이제 제가 여기를 이제 그만두려고 했다가 일로 옮겨오면서 제가 그만두지 않기로 했다라는 얘기를 이제 하는 이메일을 보고 이제 제가 되게 이제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확실히 서스테이너블 할 수 있겠구나. 복도들이 쫙 열면 그냥 밖으로 바로 나올 수 있고, 계단실, 뭐 안에 공연장도 있어요. 그 앞에서 보면 건물이 작아 보여요. 이렇게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또 다른 오피스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뭐냐면은 마찬가지 이 개념을 적용하고 싶은데, 보통 근데 건축주들한테 외부 공간을 만들면 되게 그 직원들의 건강, 정신 건강에 좋아요라고 하면은 그걸 잘 이렇게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근데 아직까지는 더 관심 있어 하는 건 뭐냐면은 이 건물이 지금 현재 용적률이 250%로 지정이 되어 있는 땅인데, 이게 앞으로 5년 이내에 400%로 용적률이 상향 조정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건축주는 그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건물을 안 짓는 게 맞고 400% 됐을 때 짓는 게 낫지 않을까? 이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러지 마시고 250% 짓고, 근데 이게 좀 구조만 밖으로 뺀 거예요. 나중에 여기까지가 250%고, 나중에 건물이 이게 400%로 됐을 때 이 부분을 확장을 해가지고 400%를 맞추는 방향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 고민이 바로 그거인데, 바로 그 고민을 풀었으니까 그럼 그렇게 가자라고 이제 하시게 되고, 근데 이게 그렇게 되려면은 이 공간, 실제 사고 공간과 이 외부 스트럭처 사이를 서로 연결을 해야지만 이 건물이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단일화된 체계를 가질 수 있으니까, 그 구조를 또 이제 보호 같은 거죠. 보호를 해서 이제 밖에 스트럭처랑 수직 스트럭처랑 같이 잡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고, 그 필요한 거 해야 되겠네. 근데 사실은 이게 다 외부 공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제 구조적으로도 필요한 부분이었고, 이제 설득의 도구로 쓰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회사는 이제 IT 회사인데,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아래서 본 모습이 이제 스트럭처 밖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이제 아래서 올려다 보면은 이제 얘네들이 이제 구조 보호인데, 그 위에 이제 데크를 만들어서 모든 사무실에서 2개의 데크를 가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직원들이 나올 수 있게. 그리고 이제 이렇게 보면 아래까지 다 데크에 나와 있는 게 보이고, 근데 이게 그 회장님 데크에서 내려다보면 이게 다 보여요. 이걸 좀 잘못한 것 같기도 하고. 사무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준공이 된 거고요. 예술의 전당 앞에 있어요. 구조가 앞에 보이는 얘네들이 다 이제 그런 데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용적률 250%인 상태로 되어 있는 거고요. 데크에 나오면 이제 이게 다 사무실이에요. 그래서 사무실 데크로 나오면 여기 다른 층에 있는 데크도 서로 보이고 해서 이제 야 점심 뭐 먹었어? 어쩌지 뭐 거기도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구조와 본체 사이 이제 여기 데크에 사람들 나와 있는 거 이제 보실 수 있고 그쪽이고요. 이제 로비고 사무실. 안에 공연장이 있어요. 공연장이 있어가지고 클래식 공연을 볼 수 있고 이제 예술의 전당 앞이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들을 저 제안을 한 거고요. 이제 전시장도 있고요, 갤러리도 있고. 이건 지금 이제 하고 있는 프로젝트인데 지금부터 이제 계획안 몇 개만 보여드리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남동에 지금 짓고 있는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물을 이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심플하게 이게 가장 용적률 최대로 가져가는 개념이고. 근데 이제 여기도 이제 어떻게든 외부 공간을 넣고 싶은데 이거를 이제 건축주한테 설득을 해야 되는 것과 이제 방법을. 왜냐면 건물에서 보통 이게 구청마다 좀 다른데 용산구 같은 경우도 외부의 데크 공간을 면적에 포함시키라고 그래요. 왜냐면 나중에 확장해서 쓰니까. 그래서 이제 고민하다가 이제 쓰게 된 방법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프레임을 전부 다 이제 비틀어가지고 이제 이런 식으로 데크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무원을 설득하는 거죠. 이건 면적에 넣으시면 안 된다. 왜냐면 확장 못하지 않냐. 어떻게, 당신들 맨날 그러고 말이야. 나중에 가면 말이야. 샷시 쳐놓고 말이야. 아니, 이거 샷시 치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거, 뭐지? 이거 샷시 치실 수 있으면 제가 정말 1,000만 원 드리겠다 그랬어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 공간에서 전부 다 면적에서 빠지게 돼서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건물은 궁극적으로 실제 고면적으로 지을 수 있는 건물보다 좀 더 커 보이겠죠. 그만큼 더 튀어나왔으니까. 건축주도 자기 건물 커 보이면 되게 좋아해요. 이게 좋은데? 뭐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자기는 공면 들어가는 건 질색팔색이라고 그러시더니 건물이 커 보인다고 그러고 좋은데? 뭐 그러더니.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더 욕심이 생겼는데, 이제 가우디 거를 보면은, 서피스와 서피스가 만나는 부분에, 선천적 공면과 공면이 만나는 부분에 이 엣지는 가우디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이건 그냥 엣지를 쭉 남는데, 요런 엣지를 쭉 남는데, 이것마저도 한번 지워보고 싶은 욕심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모든 거에 다 공면과 공면이 만나는 부분까지도 같이 따라가는 공면으로 하는 거를 콘크리트로 만들 수 있을까를 놓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이제 막 연구를 하게 되는데, 이 스케치는 제 스케치가 아니고요. 제 직원 스케치예요. 이 친구가 완전히 필 받아가지고 이제 자기가 가우디가 됐다고 했지. 야, 너 잘 그린다. 진짜 이렇게 여자친구 만나러 와서 카페에서도 이걸 그리고 앉아있고 이제 그랬대요. 그래서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그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좋은데?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저희가 많이 같이 토론을 하고 해가지고 어쨌든 그런 방식을 좀 풀어가지고 이제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3차원을 이제 스터디를 모형으로 다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겹치는 발코니가 없게끔 서로 이렇게 다 웨이브가 치면서 이제 이걸 다 면적에서 뺀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걸 어떻게 만들까라는 게 또 문제고, 이거를 철판 거푸집을 통해서 이제 만들기로 해요. 그래서 이 각 부분에 대한 거를 전부 이제 컴포넌트로 다 나눠가지고 이거를 다시 이제 공장에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제 이 아저씨가 완전히 맛이 가셔가지고 너무 복잡하고 힘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거 거푸집 도면을 실제 건축 도면보다 훨씬 많이 그려줬어요. 그래서 듣기로만 이런데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래도 잘 만드셨어요. 근데 결국 이제 거푸집들을 쭉 만들기 시작하는 거고, 이거를 이제 컬러 코딩을 한 이유는 현장에서는 너무 복잡해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이 어느 피스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맨날 헷갈려요. 그래서 이걸 우리 컬러 코드를 해가지고 좀 더 쉽게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코드를 적용한 거예요. 그래서 이건 자체도 또 분할을 다 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바꿔서 다시 조립을 하고 이제 그걸 이제 만들어 나가기 시작합니다. 이건 지금 아직 완성이 안 됐고 내년 2월 정도 이제 준공 예정이에요. 지금 이제 각 층마다 지금 해가고 있는 과정이고요. 이게 이제 마지막 챕터인데 이제
결국 요즘에 이제 관심이 가는 거는 이제 그 궁극적으로는 이제 과연 그래서 어떤 좋은 새로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우리가 만들어줄 수 있을까? 어떤 이 공간이라는 걸 만들어줄 수 있을까?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되는 프로젝트가 이거였는데 이거는 그 코맥스라고 이 인터콤 만드는 회사에서 자기들이 이제 홍보관이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창고였던 데를 홍보관으로 만든 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게 롭이다. 그 들어가면 전시물들이 이렇게 돼 있는데 1년에 방문객이 10명도 안 된다. 면적은 200평이 넘는데 이걸 좀 어떻게 바꿀 수 없겠냐.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하지? 그리고 이제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 부족한 거가 뭐가 있는지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 뭐 회의실도 자기들은 부족하고 뭐 직원 휴게실도 부족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해서 그러면은 다 안에다 그냥 버무리자. 직원 휴게실, 회의실, 뭐 전시가 다 버무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해서 공간 효율성 일단은 1년에 10명밖에 안 들어 왔다 갔다 하는 게 죽은 공간이잖아요. 쥐만 왔다 갔다 그러지. 그래서 일단 무조건 여기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모아 때려들 수 있게끔 하자라는 게 이제 개념이었고 이제 외부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원래 이제 창고였던 건데 이걸 이제 다 뜯어내기로 해요. 뜯어내서 일단 전부 다 일단 밝아야 돼요. 밝아야 되고 외부 공간을 이제 외부 공간 만드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항상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털어내고 이 창문을 아예 뒤쪽에다 밖에 이제 데크 같이 다 만들어서 여기 이제 직원들이 앉아서 휴식을 할 수 있는 라운지를 중심으로 한 전시관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바가 굉장히 긴 바인데 여기에 이제 뭐 그 커피하고 와인바랑 이런 거를 다 여기다 이제 빌딩을 전부 다 집어넣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회장님이 막 굉장히 좀 별로라고 하셨어요. 왜냐면은 여긴 전부 다 공단 직원들이에요. 공단 직원들이 무슨 와인이며 무슨 뭐 에스프레소 머신에서 뭘 뽑고 이건 제조업에 있는 사람들의 속성을 몰라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이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그걸 이제 주장을 해서 한번 해보시자고.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로비는 이제 이렇게 바뀐 거고 여기 벽을 뜯어내서 그냥 그 나무가 바로 보이게 들어가면서 이제 끝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전시장은 이제 완전 오픈 홍보관으로 해서 라운지랑 벽에 구분 없이 그냥 같이 그리고 가운데 이제 회의실을 넣어서 바이어들이 실제로 이제 제품 보면서 할 수 있게 완전 오픈되는 구조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고 이 말을 이렇게 했더니 여기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뭐냐면 그 공원들이 퇴근을 바로 안 하고 여기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마시고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뭐 하고 그걸 이제 찍어가지고 블로그 같은 데다 올리고 우리 회사가 이 정도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굉장히 이제 프라이드를 갖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공장에 공원으로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자기들이 대접받는다는 생각을 받으면서 처음에 이제 회장님 바닥도 이런 걸 하면 말이야 애들이 칼로 긁거나 다 망가진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직원들이 더 아끼는 거죠. 더 아끼고 와인도 가지고 와서 여기서 이제 정말 까서 몇 명이서 같이 마시면서 어느 날 말씀하시기를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그때 이게 실제로 라이프 스타일을 이게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구나. 이거 건축가가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런 데 이제 좀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하면서 이거 이제 최근에 현상설에 당선됐던 그 디자인 센터인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개념은 이제 우리 사무실 공간에서 얻은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제발 이렇게 그 일반적인 사무실 공간 안에 디자인을 넣어놓고 뭐 새로운 거 해내라고 하지 말아라. 지금 보시다시피 뭐 스티브 잡스나 비틀즈나 이런 모든 잭슨 폴록 이런 모든 앤디와 다 창고에서 시작했더라고요. 공통점이. 그래서 창고 같이 뭔가 그런 공간이 줄 수 있는 어떤 창의성이 가능한 공간을 제공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어떤 만이라고 하는 헛간을 중심으로 개념을 전개시키고 결국은 여러 개의 헛간이 모인 하나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제 만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 센터 이게 월요일에 이제 기공식을 해요. 첫 삭제를 시작하는 건데 그래서 모든 이제 그 디자인 랩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전체적인 디자인 센터를 구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진행을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 지붕 사이는 물을 모으기도 하고 이제 정원들이 사이사이 다 외부 공간 정원들이 끼어 들어가 있어요.
이제 카페테리아, 이제 디자인 랩그 자체고요. 다 저희 사무실을 세팅하고 똑같아요 지금 거의.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정원이 있어가지고 좀 기대서 쉬기도 하고 뭐 얘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식이에요. 이게 마지막이네. 아 힘들어요. 이건 이제 루이비통 프로젝트인데 루이비통에서 이제 건축가 5명한테 이제 국제 협상을 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좋은 좀 결과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개념이 뭐였냐면은 이게 이제 루이비통이 갖고 싶어하는 이제 판타지자 그 헤리티지예요. 뭐냐면 굉장히 우아한 여인이 있고 이게 짐꾼, 그 다음에 가드, 그 다음에 여행을 상징하는 크루즈.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게 바로 루이비통에서 만든 여행용 그 가방, 그 박스죠, 그 당시는. 이게 이제 누구나 원하는 어떤 그 여행에 대한 판타지 뭐 이런 개념들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크루즈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처음에 이제 건물보다 크루즈를 디자인해봤어요. 굉장히 럭셔리한 그 여행에 대한 어떤 환상, 저니라는 거가 뭐지? 우리는 여행을 통해 뭘 얻고자 하지? 근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냥 이렇게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거기에 호화 여객선이 있는데 이게 가지고 주는 어떤 느낌을 가지고 좀 생각을 했었고, 요트를 디자인하다 보니까 요트는 상갑판, 중갑판, 하갑판이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건물을 한번 청담동에 이제 만들어 보기로 해서 각각의 갑판들로 이루어서 여행에 대한 어떤 개념들을 생각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가장 중요했던 거는 보통 이렇게 리테일 스토어는 무조건 창을 내지 말라고 해요. 창을 못 내게 하는데 그 이유가 이 제품에 집중을 못한다. 제품에 집중을 못하니까 창 내지 말라고 하는데 전부 다 창으로 돌렸어요. 왜냐하면 다 창으로 돌리고 그 밖에서 전부 다 정원을 전부 다 집어넣은 거죠. 각각의 다른 종류의 정원들을. 오히려 이런 개념이 더 맞지 않냐. 그러니까 옛날 귀족들이 물건을 살 때는 물건을 집으로 가져오게 해가지고 큰 유리창이 있고 정원이 있는 요런 앞에다 놓고 같이 보는 거죠. 그 가방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참 그 좋은 날씨와 그 가방과 자기가 그걸 메고 밖에 나갔을 때 모습을 상상하는 게 더 낫지, 그것만 보고 제품을 그거 할 정도로 너희가 자신감 없는 브랜드는 아니지 않냐, 이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설득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 어떤 그런 구조를 이제 가지고 지금 이제 이 매장으로 이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이제 오픈 스페이스들이 다 있고 각각 전부 이제 그 외부 공간이 있는 가운데 이제 매장을 구성하는 그런 방식으로 되고, 결국 이제 도시를 보면서 이제 쇼핑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을 제안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전체가 또한 이렇게 빗물을 모으는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이게 전부 데크가 서로 튀어나왔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이제 모아가지고 다 아래로 또 가지고 가는, 실제로 배에서 그래요. 이거는 그냥 넘어가야겠다. 이건 이제 납골당인데 이건 그냥 보셔요. 무산된 프로젝트. 이건 제가 좀 좋아하는 말. 새로운 실수를 항상 하라는 거. 이게 새롭다는 게 중요해요. 똑같은 실수를 2번 하면 용서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오늘 이제 그걸 보여드리면서 아직 이제 또 어떤 챕터를 더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지금까지는 처음에는 막 미친 듯이 하던 것이 지금 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되는 시점으로 오게 되는 게, 아무래도 일을 하면서 점점 겪게 되는 많은 사람들 간의 관계나 만나게 되는 거나, 그리고 스스로도 또 나이를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는 뭔가 좀 다른 가치를 보게 되는 것 같고, 좋은 건축이 가져야 되는 가치에 대한 건 정말 무궁무진하겠지만 그게 뭐 궁극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은 그냥 그걸 향해서 계속 가는 그 프로세스 자체가 그냥 그런 어떤 좋은 건축의 방향이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을 받겠습니다. 질문 받기 전에 잠깐 저희 이렇게 이 자리를 촬영을 했습니다. 저희가
건축학기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 작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 혹시 내 얼굴이 거기에 나오면 절대로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알려주시면 나중에 편집할 때 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네. 세 분만 질문하실 수 있다는 건 잘 알고 계시죠? 네. 손을 드시고 네, 궁금한 거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어려워서 질문하기가 그러신가요? 어렵나요? 네. 네. 잘 봤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이제 모든 네 가지 이제 카테고리 안에서 네 가지가 있으면 찾아가시는 그런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 혹시 건축 말고도 다른 분야에 어떻게 연관을 하실까? 그런 얘기를 별로 안 하시고 프래그매틱하게 다 설명해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도 관심이 있다거나 다른 분야요? 그런 영감을 얻는 분야 이런 게 있는지. 영감을 얻는 거는 또 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쇼핑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그 사는 쇼핑은 아니고 어떤 걸 이렇게 보는 걸 되게 좋아하고 제품에 관심이 되게 많고요. 그다음에 약간 그 사람의 몸에 걸치는 것은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저는 여행 가면은 아직까지는 뭐 자연을 보고 이런 것보다 무조건 그 지역에서 제일 많은 물건을 볼 수 있는 데를 항상 찾아다녀요. 그래서 그거를 보면서 그걸 보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또 어떤 뭐 단순히 트렌드뿐만 아니라 그냥 어떤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고 정신적으로 별로 피곤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데서 많이 보고요. 그걸 보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그 제품에 되게 관심이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는데 건축이라는 게 굉장히 독자적인 성격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 종합 예술이라고 우리가 그동안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 관점 조금 달라요. 종합적인 저는 산업이라고 보는 관점이 좀 강하고요. 뭐 예술적인 게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우리가 보통 이렇게 그 창호 이런 어떤 창호 시스템 같은 게 건축에서 예를 들면 누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 창호는 이렇게 해야 되라고 해서 나온 게 아니고 자동차 산업에서 나왔어요. 자동차 산업인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 문 딱 닫으면 자세히 문 열고 자세히 보시면 거기 이렇게 고무로 이렇게 가스켓이라고 쭉 돌아가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건축으로 처음으로 차용된 게 한 60년대 초반인가 그런데 이 유리를 잡는 그런 어떤 그거 이제 가스켓이라는 거를 처음 쓰기 시작하고 그런 개념들이 많이 나오고 건축가들이 배라든지 항공기라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근대 건축이 발전하게 되는데 이제 그로피우스나 뭐 이런 사람들이 관심 가졌던 부분들도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군수 물자가 남는 거에 대한 재활용이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를 건축으로 전용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었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오게 되는 부분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고찰이 있었던 건 아니지만 이게 굉장히 독자적으로만 있을 수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그 현상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인터넷이 엄청나게 발달하게 된다? 이게 결국은 건축에 분명히 영향을 줘요. 어떤 방식으로든지. 우리나라가 인터넷이 굉장히 발달하게 된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아파트 때문이에요, 아파트. 그러니까 광케이블이 한 곳에 꽂히기만 하면 거기서 쫙 나눠주니까 굉장히 효율적이잖아요, 시스템 자체가. 그리고 우리나라는 광케이블이 너무 당연하지만 아직도 이태리 가보면은 그야말로 베니스 같은 데 가보면은 거기는 그런 어떤 라인을 깔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화로 인터넷 하는 게 아직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굉장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인프라 자체가 그걸 위해서 굉장히 옵티마이즈 된 부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타 산업하고의 관계가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걸 보기 위해서는 그거의 결과물들이 많이 있는 거를 보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은 쇼핑을 많이 사는 건 별로 없어요. 네, 다른 질문 받겠습니다. 네.
편하게 그냥 궁금한 것들 있으면 네,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강의 잘 듣고요. 아까 네 번째 챕터가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라이프 스타일이라는 거. 이게 대부분들이 이제 학교 아니면 이제 직장인들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인데 사실 뭐 요즘 뭐 시대적으로 이제 화두가 되는 크리에이티비티라는 단어인데 그 굉장히 박스화된 거. 거친한 공간에 던져져 놓고 아이디어를 창출하라는 그 환경이 굉장히 역설적이긴 한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자기 아까 그 퇴사를 하려다가 그 마음 접었다라는 울컥한 사연도 있었는데 지금 보면은 그런 추세가 많이 이제 좀 생기는 것 같긴 합니다만 한편으로는 아까 그 제조업체 사장이 하신 말씀 그리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줘도 뭐 저도 에이전시 생활을 하면은 클라이언트의 그 한마디면은 대부분 바뀌는 대로 가는데 그게 제조업체 사람들은 이런 거 아닙니다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조업체 직원이 이제 한 사람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니즈에 반영을 결국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결국 그 모든 아이디어도 그거를 받아주고 살 수 있는 그 클라이언트의 마인드를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있는 광고 같은 경우도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도 클라이언트 자체가 저런 마인드가 깨어있지 않고 받아들일 마음이 없으면 그 살아남지 못하는 거죠. 그 최근에 보시기에 그 우리나라 그 건축주라고 그러죠. 건축주들의 마인드가 이전보다는 많이 변하고 있는 추세가 정말 좀 긍정적인 그 신호가 보이는지 이게 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알고 있습니다. 예, 되게 좋으신 질문인데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옛날보다는 그래도 많이 나아졌다고 보고 지금도 나아지고 있다고 느껴지는데 아직은 좀 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지금 그분들이 사실 그 식견도 있으시고 다 있으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돈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다 구비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신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말 자기가 많은 돈을 들여서 뭔가를 해야 될 때는 그 기업인이라는 게 지금까지 쭉 해오면서 그 우리나라 효율의 시대에서만 가장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제네레이션이 아직 다 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거 괜히 쓸데없이 돈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설득하느냐의 과정은 아직까지는 당연히 설득할 이해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한데, 그러니까 결국은 돈을 내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 건물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다른 클라이언트죠, 사실은 사용자. 그 다음에 그 건물 전혀 사용하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도 어떻게 보면 간접적인 2차 클라이언트라고 볼 수 있고,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생각할 때 그걸 설득하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걸 원한다라는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설득하기는 아직은 힘들더라고요. 돈을 쓰는 사람한테. 그러니까 돈을 쓰는 사람한테 돈을 쓰는 사람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얘기에서 설득을 해서 이거를 얻는 기술이 사실 필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 아까 그거 같은 경우도 그분은 이해를 못하는데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은 이것도 그렇지만 이거 해놓으면 그 회장님 가오 진짜 산다. 직원들이 회장님을 다르게 볼 거다. 사실은 그거였어요. 직원들이 회장님을 다르게 볼 거고 그건 분명하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두고 봐라 라는 부분. 오너 입장에서는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포비아가 있잖아요. 내가 없는 자리에서 다들 날 씹고 있을 거야. 날 미워할 거야. 근데 다 날 좋아할 수 있다라는 거에서 한번 투자를 한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직원들의 복지나 이런 거에 대해서 응원해서 하는 게 아니고. 근데 듣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이런 부분들을 그냥 찝어서 얘기해 주는 거. 그래서 클라이언트를 만나면 제가 제일 처음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해서 사실 정확히 이해하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은 내가 설득하고 그분을 갖다 놓고 막 이게 가우디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런 거 얘기하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건물이 커 보여요. 그러면 그냥 오케이인 거죠. 그럼 뭐 이거 하면은 나중에 400%로 확장할 수 있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해야 되고
그 가운데서 그걸 이렇게 뭐죠? 그 씨름해서 이렇게 막 힘주는 사람에게 살짝 해가지고 넘기는 기술처럼 그렇게 해서 원하는 것, 좀 더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가치에 대한 거를 슬쩍 밀어넣는 것도 좀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옛날보다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봐요. 네. 네, 마지막, 네. 어떻게 되나요? 네. 그럼 두 분께 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혹시 그 반대의 경우는 없는지 좀 궁금해요. 왜냐하면 건축주, 그 회사의 오너는 굉장히 창의적인 공간이나 이런 것들을 원하고 실제 그 회사에 갔을 때 그게 구현이 되어 있는데 그 공간을 활용하는 또 다른 어떤 직원들, 아까 말씀하신 클라이언트가 이미 만들어 놓은 어떤 그런 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또는 그 회사의 대표가 원하는 어떤 그 공간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을 하고 그게 업무에 영향을 미치길 원했는데 실제 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없는 영향을 그런 거 있어요. 그것 또한 정말 저도 까먹고 있었는데 제일 힘든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폴 스미스 프로젝트였는데 오너는 창의적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간 자체 창의적이고 여기 그 직원들이 스태프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마인드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당연히 그 오너 그 디자이너는 그렇게 얘기할 거고 그래서 그 사무실을 오늘 사진에 안 나왔나? 하여튼 그 3층이 사무실인데 거기를 할 때 제가 이 파티션 절대 하지 말자. 왜냐면은 이 파티션 해놓고 하고 자기가 그냥 다 요것만 들여다보고 막 있는 그 개인적인 그게 훨씬 브레인스토밍도 안 좋고 그걸 오너는 굉장히 좋다고 반응을 했는데 그리고 직원들이 죄송한데 이제 거의 100% 여성분들이 거기 다 스태프들이었는데 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할 수가 없다 우리는. 일을 할 수가 없다. 그리고 왜 일을 하실 수 없냐?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뒤에서 보는 것 같고, 이걸 너무 싫어서 결국은 그 가구를 다 바꿔가지고 그 독서실처럼 정말 이렇게 디귿자로 다 각자 부스를 만들어야만 됐던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되게 속상했는데 어쨌든 그거는 누구의 잘잘못이라기보다 그 필드에 그 여성 디자이너들은 그렇게 오픈된 데서 일하는데 상당히 부담되는 그 심리적인 거를 짧은 시간에 바꾸기에는 저도 이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고 그분들이 절대 그걸 포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래서 그건 굉장히 고생하다가 결국은 독서실처럼 막 이렇게 해서 제가 그 사진 아마 안 보여드렸을 거예요. 너무 싫어서. 근데 그분들 그러고 나서 좀 있다고 이직하시는 분도 많고 결국은 거기 평생에 있지 않으실 분들인데 왜 그렇게 폐쇄적으로 하기를 되게 원하는 부분이 있었고요. 그거는 오너는 오히려 더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서로 이렇게 마찰이 생기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어떻게 건축가는 이럴 거야 라고 상상을 할 뿐이지 그 사람 자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죠. 만약에 절대적으로 폐쇄적인 공간을 원한다고 하면은 그거를 아예 좀 가지고 했으면 조금 내부에서 좀 다르게 하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 좀 들고요. 무지 고생했어요. 되게 싫어요 거기 여자 직원분들, 그 디자이너들은. 네, 마지막. 네. 그 질문에 대해서 그 여자 직원 여성분도 있어요. 여성분도 있는데 그 사진에 나오는 거는 극히 일부고요. 여성분도 있죠. 그건 근데 이 필드가 조금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은 지금은 좀 괜찮지만 굉장히 일을 좀 막 몰아쳐서 할 때는 다들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견디고 이렇게 나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리고 아까 코필로 저 화장 친구들 아직도 다 그대로 있는데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이제 옮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은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자. 일단 나도 힘들고 별로 이렇게 정신 건강 잘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주말엔 무조건 일하지 말고 우리는 약간 뭐 밤새는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이제 그런 몇 가지 룰을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열심히 하고 그 다음은 좀 즐겨라 이런 주의를 해서 잘 오다가 최근에 와서 다시 또 주말에 생각하게 질문에 대한 대답은 여성 직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호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어요. 오늘 수고하신 어저께 늦게까지 네. 김창수 형 뭐 박수로 그러면 우리가 네. 감사합니다.